야, 이 미친년아. 안 비켜? 서해 최전방에서 아나무인 대대장이 한 여성에게 쏟아낸 막말. 하지만 그 여성이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쓰리스타 사령관이었다면 모든 것을 뒤엎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백령도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섬이었다. 북녘의 해안포가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포진해 있고 거친 파도는 쉼없이 용기포의 해안선을 때렸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국가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 바로 앞에 선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기도 했다. 흑룡부대 제육해병여단이 바로 이 섬을 지키고 있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섬 전체를 휘감던 어느 날 오후 여단 본부로 향하는 해안도로 위를 낡은 민수용 승합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렌터카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차량의 뒷좌석에는 갓 부임한 신임 해병대 사령관 중장 차수연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해병대 사령관. 사관학교 시절부터 얼음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철두철미하고 냉철했던 그녀.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의 붉은 명찰과 팔강모는 수많은 남성 해병들 사이에서 편견과 시기를 실력 하나만으로 짓밟아온 그녀의 역사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차수연은 굳게 다문 입술로 차창 밖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검푸른 바다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해안선의 굴곡과 암초의 위치, 적의 상륙 예상 지점과 아군의 방어 취약점을 훑으며 머릿속에 거대한 작전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30분 후 여단 본부에 도착 예정입니다. 여단장 이하 전 지휘관들이 사령관님 취임 환영식을 위해 도열을 마쳤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민준 소령이 룸미러로 차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보고했다. 그는 이번에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해병대의 수재였지만 살아있는 전설인 차수연 앞에서는 늘 팔강모를 고쳐 쓰게 되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다. 환영식은 취소하라고 했을 텐데. 차수연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해병대의 오랜 전통이라 여단장께서 간소하게라도 예를 갖추고 싶다고. 그 전통, 오늘부터 내가 바꾼다. 김소령, 여단에 즉시 연락해서 환영식 따위 집어치우고 전 병력은 현재 위치에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전해. 나는 해병들의 박수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소령은 즉시 위성 전화기를 들었다. 차수연의 명령은 언제나 단호했고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불필요한 의전과 거칠애를 걷어내고 오직 전투력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해병대의 정점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차량이 좁은 해안도로의 굽은 길을 막 돌아나가는 순간이었다. 전방에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에 육중한 K-55 자주포 한 대가 진흙에 빠져 궤도가 헛돌고 있었고 20명 남짓한 해병들이 달라붙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상황 파악해봐. 차수연의 명령에 운전병이 상황을 파악하려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검은색 해병대 지휘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미친 듯이 달려오더니 차수연의 승합차 바로 뒤에 급정거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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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지휘 차량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우락부락한 체격의 해병대 장교 한 명이 내렸다. 전투복 가슴에는 대대장 직책을 나타내는 표식과 함께 중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차수연의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야, 거기 운전하는 새끼. 안 꺼져? 지금 어떤 분 행차하시는데 길 막고 지랄이야. 김민준 소령과 운전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사령관이 탑승한 차량 앞에서 벌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소령이 다급하게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수연이 손으로 조용히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남자를 먹이를 관찰하는 암표범처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중령은 차수연의 차 앞까지 다가와 보닛을 군홧발로 쿵 하고 걷어찼다. 이 개새끼가 운전 똑바로 안 해. 차 안 빼. 귀관 영창 가고 싶나.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길을 막아. 그는 운전병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은 오직 운전석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의 오만함과 아나무인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때 차수연이 앉은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의 여성이 드러나자 중령은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아줌마가 왜 거기서 나와? 어이, 운전병. 너 미쳤어? 군용차도 아닌 썩은 봉고차에 민간인, 그것도 여편네를 태우고 다녀. 여기가 관광지인 줄 알아?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줌마 여편네라는 단어에 김민준 소령은 숨을 멈췄다. 운전병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중령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차수연을 가리키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어이 아줌마. 남편이 여기 장교라도 되나 보지. 백 믿고 부대 구경이라도 왔나 본데 당장 내려서 꺼지쇼. 지금 우리 성남파도 대대장님께서 바쁘시니깐 재수없게 길 막지 말고. 그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했다. 그에게 차수연은 그저 군인 남편 잘 둔 민간인 아줌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준 소령이 더는 참지 못하고 차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차수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중령의 귓전을 후벼 팠다. 자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세는 백령도의 거친 파도 소리를 잠재울 정도였다. 중령은 순간 움찔하며 목소리가 들려온 곳 차수연을 쳐다봤다. 지금 나한테 말했소? 이 미친년이 진짜. 그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마저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다. 차수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땅에 두 발을 딛는 순간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거구의 중령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옷깃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제 막 새로 단 듯 대한민국 해병대를 상징하는 앵카와 함께 반짝이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의 눈이 계급장을 향했다. 하나, 둘, 셋. 별 3개. 중장. 해병대 사령관.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불그락푸르락 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갔다.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마비된 듯 부들부들 떨렸고 쩍 벌어졌던 입은 멍청하게 다물어지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점에 선 살아있는 전설에게 미친년 여편네라고 소리쳤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네 소속과 성명이 뭐지? 차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중령에게는 지옥의 염라대왕이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흑룡부대. 성남파도 대대장. 해병대 중령. 황태곤입니다. 말을 더듬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에 아나무인하던 모습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황태곤 중령. 차수연은 그의 이름을 나직이 하지만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불렀다. 자네 눈에는 내가 미친년으로 보였나? 황태곤은 억소리를 내며 숨을 삼켰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아니면 남편 백 믿고 설쳐대는 여편네로 보였나? 사령관님, 그것이. 저는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황태곤은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전투복 옷깃을 적셨다. 차수연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몰라봤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 자네는 해병대 지휘관으로서 상황을 판단하는 관찰력도 상대를 예우하는 기본적인 인성도 갖추지 못했어. 무엇보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계급이 아니라 성별로 판단하고 모욕했지. 그게 자네가 이끄는 성남 파도의 수준인가? 파도가 아니라 흙탕물이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태곤은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외쳤지만 차수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 차 저기 갓길에 처박아둬. 그리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차수연은 더 이상 황태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진흙탕에 빠진 자주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움직이자 김민준 소령과 운전병이 황급히 뒤를 따랐다. 자주포 주변에서는 현장을 지휘하던 젊은 소위 한 명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상황은? 차수연의 물음에 소위는 거의 자지러질 듯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소위 최민준입니다. 현재 자주포 좌측 궤도가 연약 지반에 빠져 군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단의 군안 장비를 요청했지만 언제 도착할지. 차수연은 굳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포와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주변에 폐타이어나 굵은 통나무 없어. 궤도 밑에 받쳐서 접지력을 확보해야지. 그리고 병사들 힘만으로는 어림없어. 뒤에 있는 5톤 트럭으로 견인할 생각은 안 해봤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때 이선우의 뒤에서 굳어있던 황태곤이 자신의 무능을 만회하려는 듯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령관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하고 있어? 빨리 안 움직여. 해병이 그것도 하나 못 빼. 황태곤은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차수연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황중령, 자네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 내 명령이 우스운가? 싸늘한 한마디에 황태곤은 다시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수연은 최소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소위,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 먼저 병사들 절반은 해안가에서 유목이나 단단한 돌을 최대한 많이 가져온다. 나머지는 자주포 궤도 주변의 진흙을 더 파내서 공간을 확보해. 그리고 황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 차에 있는 견인 로프 가져와. 내 차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5톤 트럭에 연결해서 직접 끌겠다. 예, 사령관님. 어찌 그런.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이다. 차수연의 단호한 말에 황태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잠시 후 병사들이 구해온 유목과 돌멩이가 궤도 밑에 단단히 받쳐지고 5톤 트럭과 자주포가 굵은 견인 로프로 연결되었다. 모두 비켜. 트럭 아주 천천히 전진. 자주포 조종수는 궤도 역회전. 차수연이 직접 지휘했다. 트럭 엔진이 굉음을 내며 힘을 쓰고 자주포의 궤도가 진흙을 파내며 역회전했다. 동시에 병사들이
하는 해병대 특유의 기압과 함께 일제히 자주포를 밀기 시작했다. 악, 악, 악. 바퀴가 헛도는 소리, 엔진이 울부짖는 소리, 해병들의 함성이 뒤섞여 백령도의 해안가를 가득 메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덜컹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자주포 궤도가 마침내 진흙탕에서 빠져나왔다. 와! 흙탕물 범벅이 된 해병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앞에서 해결된 것이다. 차수연은 흙탕물이 튄 전투복을 툭툭 털며 최소위에게 말했다. 수고했다. 부대 복귀하면 즉시 차량 정비하고 병사들 휴식 보장하도록.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한 경위서는 나에게 직접 제출해. 자네의 판단이 아니라 자네의 상관이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최소위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차수연은 다시 자신의 승합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에서 여전히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황태곤을 향해 말했다. 황중령, 지금부터 자네 대대로 안내해. 내 해병대 사령관 취임식은 거기서 하지. 예, 저희 대대 말씀이십니까? 황태곤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신임 사령관의 취임식을 일개 대대에서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를 만큼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것은 축하가 아닌 피해 숙청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백령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황태곤의 뺨을 칼날처럼 스쳤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바로 눈앞의 여성 사령관 차수연이었다. 해병대 제육여단 예하 성난파도 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신임 해병대 사령관이 대대장과 함께 대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사령관 취임식을 대대에서 거행한다는 해병대 창설 이래 들어본 적도 없는 소식은 모든 장병을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다. 대대 본부 앞 연병장에는 급하게 불려나온 해병들이 허둥지둥 오와 열을 맞추고 있었다. 주임 상사와 행정보급관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대 정문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대장님은 왜 연락이 안 되시는 겁니까? 사령관님이 왜 갑자기 우리 대대로? 그들의 불안한 속삭임 위로 차수연의 낡은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뒤이어 황태곤의 지휘 차량이 마치 상주처럼 말없이 따라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차수연의 모습에 팔강모를 눌러쓴 해병들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소문으로만 듣던 신임 여성 사령관. 그녀의 작지만 다부진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처럼 냉철한 카리스마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차가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차에서 내린 황태곤은 주임 상사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의 낯빛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다. 차수연은 도열한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해병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하는 기합을 삼켰다. 대대 주임 상사 앞으로. 차수연의 부름에 상사 한 명이 총알처럼 달려나왔다. 대대 주임 상사 원사 박철규입니다. 지금부터 대대 전체 시설을 점검하겠다. 대대장은 동행할 필요 없어. 주임 상사가 직접 안내해. 알겠습니다. 차수연은 거수 경례를 하는 박원사를 지나쳐 가장 먼저 병사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간부들은 당황하며 뒤를 따랐다. 황태곤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멀어지는 차수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생활관에 들어선 차수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급하게 청소한 티가 역력했지만 복도 구석구석에 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고 칠이 벗겨진 시설들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한 해병의 관물대를 무작위로 열었다. 관물대 안에는 밑창이 다 달아빠진 전투화와 몇 번이나 기워 신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양말,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차수연은 편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해병의 허락도 없이 개인 물품을 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났지만 그녀는 지금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젊은 해병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제발 휴가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행보관님은 부대 인원이 부족하다며 들어주지 않으신다. 어제는 선임에게 구타를 당했다. 너무 아프고 서럽다. 이곳은 지옥이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의무실에 갔더니 진통제만 주고 끝이다. 해병이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보급받은 신형 방탄복은 선임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이병들에게는 찢어지고 곰팡이 쓴 구형 방탄복만 돌아온다. 이걸 입고 어떻게 싸우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무섭다. 차수연은 말없이 수첩을 덮어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화장실, 샤워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녹슨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졌고 타일이 깨져 시커먼 곰팡이가 핀 샤워실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대부분 고장 나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 컴퓨터들은 이곳이 21세기가 맞는지 의심하게 했다. 주임 상사. 이게 성남파도 대대의 실상인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탓하지 마. 지휘관의 관심이 부족한 거겠지. 해병의 피와 땀으로 채워야 할 것은 전투력이지 지휘관의 배가 아닐 텐데. 차수연은 생활관을 나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식당은 어수선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고 식기세척기 주변은 기름때로 번들거렸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지? 돼지고기 김치찜이었습니다. 배식은 제대로 됐나? 잔반을 좀 보자. 취사병이 가져온 잔반통을 확인한 차수연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김치찜이라고 하기엔 돼지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멀건 김치국물만 흥건했다. 이게 내 해병들에게 제공된 식사인가? 주임 상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차수연은 즉시 부식 창고로 향했다.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외부로 빼돌리기 위해 따로 쌓아둔 식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질 좋은 삼겹살과 신선한 과일, 각종 통조림과 라면 박스들. 해병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간부들의 회식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점검을 마친 차수연은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대대 본부 앞에 죄인처럼 서 있던 황태곤을 불렀다. 황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 점심은 먹었나? 아직 못 먹었습니다. 잘 됐군. 지금부터 해병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게. 오늘 나온 돼지고기 김치찜 자네 자리로 가져오라고 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먹도록. 황태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이 해병들에게 저지른 죄를 직접 맛보라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다. 차수연은 황태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드는 것을 지켜본 뒤 대대 방송실로 향했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대대 전체에 방송하겠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후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성남파도 대대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성남파도 대대 해병들. 나는 새로 부임한 해병대 사령관 중장 차수연이다. 막사에서 훈련장에서 경계 초소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해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생활관과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나의 책임이다. 해병들은 숨을 죽이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여러분의 대대장은 연병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점심을 먹고 있다. 앞으로 성남파도 대대의 모든 간부는 해병들과 동일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지휘관만 특별 대우를 받는 썩어빠진 악습은 오늘부로 사라진다. 또한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듣고자 한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사령관 직통 전화를 개설하겠다.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내 이름과 이 붉은 명찰을 걸고 약속한다. 부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열악한 시설, 간부들의 비리, 개인적인 고충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전화해서 말해주길 바란다. 방송이 끝나자 대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과연 누가 용기를 내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잠시 후 대대 상황실에 임시로 개설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한두 통 울리던 전화는 이내 빗발치듯 울려댔다. 사령관님, 이병 이한솔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휴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일병 박태수입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된 것 같은데 의무실에서는 해병 정신력 문제라며 계속 진통제만 줍니다. 제발 수술받게 해주십시오. 상병 김진성입니다. 중대장님이 주말마다 자신의 개인 농장 일에 저희를 강제로 동원합니다. 거부하면 구타가 이어집니다. 해병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수화기를 통해 터져나왔다. 차수연은 모든 전화를 직접 받으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름과 소속, 고충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김민준 소령과 간부들은 쏟아지는 제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아래 이토록 썩은 고름이 가득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1시간 후 차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들고 황태곤에게 다가갔다. 황태곤은 해병들이 남긴 잔반과 똑같은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흐르고 있었다. 황중령, 자네가 한 끼 식사로 느낀 모욕감, 내 해병들은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어. 자네가 무시했던 그들의 고통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다. 차수연은 수첩을 그의 식판 위에 던졌다. 지금부터 헌병대를 부르겠다. 자네는 직위 해제다. 대대 내 모든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다. 군복 벗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령관님, 황태곤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려 했지만 차수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여있는 모든 간부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새롭게 태어난다. 해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지휘관이 신뢰받는 진짜 해병대를 만들겠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할 자는 지금 당장 그 팔강모를 벗어라. 나는 오직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내 해병들을 위해서만 존재할 것이다. 알겠나? 악! 그녀의 선언은 백령도의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개혁의 포효와도 같았다. 제3장 등대의 불빛. 황태곤 중령의 직위 해제와 구속 수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있던 구시대적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차수연 사령관의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차수연은 백령도 유교단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서북도서 주둔 전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 해병대의 핵심 지휘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수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성남파도 대대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황태곤 중령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녀의 시선이 좌중을 천천히 훑었다. 몇몇 지휘관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해병대는 서류상의 해병대가 되어버렸다. 훈련 결과 보고서는 늘 완벽하고 전투 준비 태세는 항상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가 본 성남파도 대대의 실상은 어땠나? 해병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고 간부들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과연 황중령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진정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전역한 선배들을 챙기는 것이 해병 정신이 아니다. 지금 내 옆에서 피 흘리는 전우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다. 여러분은 진정 부하들을 아끼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보고서 숫자를 맞추고 상급 부대 검열을 무사히 넘기는 데만 급급한 서류상 지휘관은 아닌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오늘부로 해병대의 모든 보여주기식 행정을 폐지한다. 상급 부대 방문 시 행해지던 과도한 환경 미화, 의전 준비, 허위 보고를 위한 사전 연습, 이 모든 것을 금지한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자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령관의 등대라는 이름의 직통 소통 채널을 전 부대에 개설하겠다. 어제 성남파도 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직통 전화의 확대판이다. 해병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익명으로 자신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접수된 모든 내용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만약 이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해병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황태곤 중령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특히 해병들의 익명 제보를 사령관이 직접 받는다는 것은 지휘관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훈련이다. 실전과 동떨어진 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는 훈련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모든 훈련은 불시에 무각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직접 각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겠다. 서류가 아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회의를 마친 차수연은 곧바로 자신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정보통신 참모부의 사령관의 등대 앱 개발을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성남파도 대대에서 접수된 해병들의 고충 해결에 직접 나섰다. 가장 시급했던 것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한솔 이병의 휴가 문제였다. 차수연은 즉시 성남파도 대대 신임 대대장 직무대리에게 연락해 이 이병을 사령관실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잔뜩 겁먹은 얼굴의 이 이병이 사령관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악, 이병 이한솔.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아라. 차수연은 딱딱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선배의 얼굴로 이 이병을 맞았다. 그녀는 직접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이 이병은 사령관의 따뜻한 배려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홀어머니가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것, 행보관에게 몇 번이나 사정했지만 부대 사정상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차수연은 말없이 이 이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사령관의 사과에 이 이병은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랐다. 아닙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해서 짐 챙겨라. 사령관 명령으로 오늘부터 15일간 청원 휴가를 승인한다. 그리고 해병대 의무실장을 통해 자네 어머니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에 연락해 두겠다. 군 병원 후송이 필요하면 그것도 즉시 조치할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어머니께 가봐라. 이 이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며 외쳤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병이 떠난 후 차수연은 무릎 통증을 호소했던 박태수 일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시켜 정밀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었다. 차수연은 즉시 민간 병원 수술을 지시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모든 절차를 해병대 사령부에서 책임지도록 했다. 중대장의 개인 농장 일에 동원되었던 해병들의 제보에 대해서는 감찰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중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차수연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들은 사령관의 등대 앱이 정식으로 개설되기도 전에 입소문을 타고 해병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해병들은 우리 사령관님은 진짜 다르다며 열광했다. 말로만 해병 정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지휘관의 모습에 해병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의 개혁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던 일부 간부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뒤에서 여자가 설쳐대니 해병대 기강이 다 무너진다. 병사들 편만 들어주면 누가 간부하려고 하겠냐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차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썩은 가지를 쳐내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밝힌 등대의 불빛은 비록 일부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해병대의 땅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직무를 마친 차수연은 사령관 관사 발코니에 서서 어둠이 내린 백령도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막 청원 휴가를 떠난 이한솔 이병이 어머니께 가는 길에 보낸 짧은 감사 문자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해병으로 살며 사령관님처럼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필승. 차수연은 문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다.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나라를 지키는 젊은 해병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백령도의 밤바다 위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불빛이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불빛처럼 그녀는 이 어둡고 차가운 땅에 새로운 빛이 되고자 했다. 이제 막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차수연의 칼날은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황태곤 중령의 숙청은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낸 것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사과 상자 전체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즉 해병대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그들만의 리그와 왜곡된 해병 정신이었다. 그녀의 개혁은 이제 거대한 저항의 암초에 부딪힐 운명이었다. 그 저항의 중심에는 서해 최북단을 수호하는 제육해병여단, 흥룡부대의 여단장, 준장 진재혁이 있었다. 진재혁은 황태곤과는 결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무식하게 소리치거나 노골적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날카로운 두뇌와 카리스마 그리고 진짜 해병은 이래야 한다는 강고한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으며
그가 이끄는 흥룡부대는 늘 모든 훈련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해병대 내에서도 최정예로 이름난 부대였다. 하지만 그 강인한 신념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차가운 독선과 자신만이 해병원의 적임자라는 위험한 자만심이 숨어 있었다. 그에게 해병이란 모름지기 굶주리고 헐벗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존재여야 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챙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수연의 방식은 그에게 있어 해병대의 신성한 정신을 좀먹는 포퓰리즘이자 좌파적 발상에 지나지 않았다. 사령관의 등대라. 이름 한번 기가 막히는군. 여기가 무슨 어선 조합이라도 되는 줄 아나? 진재혁은 자신의 여단장실에서 사령관의 등대 관리자 페이지를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다른 부대들에서 쏟아지는 익명의 제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식단 개선 요청, 간부의 폭언 고발, 휴가 통제 불만 등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이었다. 어리석긴. 저런 애새끼들 징징거리는 소리나 들어주고 있으니 해병대 전체가 물러터지는 거다. 해병은 원래 까라면 까는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다. 고통스럽다고 징징대는 놈은 해병이 아니라 그저 해병 코스프레를 하는 놈일 뿐이지.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즉시 여단 참모장과 직속 대대장들을 소집해 비밀 지침을 내렸다. 사령관님의 등대 정책은 존중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따라야지. 하지만 말이다. 우리 흥룡부대에는 징징거리는 해병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사령관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 우리 부대는 문제가 없어서 등대에 글을 올릴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네들이 현장에서 해병들을 잘 지도해서 불만 따위는 선임과 지휘관 선에서 모두 해결하도록.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도라는 단어에 힘을 실어 말하는 진재혁의 의도를 못 알아들을 지휘관은 없었다. 그것은 사령관의 등대를 사용하는 해병을 색출하고 해병 정신이 빠진 놈으로 낙인 찍어 철저히 고립시키라는 교활하고도 잔인한 명령이었다. 겉으로는 사령관의 정책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뿌리를 말려 죽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해병대 전체에서 사령관의 등대 채널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6여단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루에 한두 건의 형식적인 훈련 건의가 올라올 뿐 다른 부대처럼 내부 고발이나 심각한 불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지상낙원, 완벽한 청정구역과도 같았다. 이 기묘한 침묵은 차수연의 레이더에 즉시 포착되었다. 김소령. 6여단 너무 조용하지 않나? 사령관 집무실에서 현황판을 지켜보던 차수연이 물었다. 네, 사령관님. 다른 부대와 비교했을 때 제보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진재혁 준장. 어떤 인물이지? 해사 출신으로 해병대 내에서는 대표적인 강골이자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 성과가 뛰어나고 부하들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 융통성이 부족하고 구시대적인 해병 정신을 맹신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정신이라. 차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성남파도 대대에서 보았던 잘 닦인 복도와 썩어 문드러진 내실의 대비를 떠올렸다. 진재혁의 흥룡부대는 어쩌면 황태곤의 대대보다 훨씬 더 크고 정교하게 위장된 강철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사령관의 등대 채널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발신지는 6여단. KAAV. 죽음의 상자. 네 단어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올라오자마자 1초도 안 되어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차수현과 김민준 소령은 놓치지 않았다. 방금. 추적해. 즉시.
김민준 소령이 정보통신참모부와 협력하여 삭제된 메시지의 발신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턱을 괜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KAAV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장비다. 죽음의 상자라니. 그녀의 직감이 섬뜩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저 네 단어에는 한 해병의 절박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한편 6여단의 어느 외진 상륙 돌격장갑차 정비고에서는 한 젊은 하사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그는 상륙기동대대 소속의 정비부사관이었다. 며칠 전 그는 정비 중이던 KAAV의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 특정 조건에서 추진 방향타가 고정되어 버리는 해상 기동 시에는 전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그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곧 있을 여단 전체 FTX 야외 기동 훈련 준비에 차질 생긴다는 윽박지름 뿐이었다. 대대장에게 보고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는 실력도 없으면서 장비 탓만 하는 해병 정신이 빠진 부사관으로 낙인 찍혔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만약 저 결함을 모른 채 부대원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수십 명의 목숨이 위험했다. 절박해진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사령관의 등대에 접속했다. 그는 감시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KAAV 죽음의 상자 라는 메시지를 간신히 올렸지만 곧바로 순찰을 돌던 선임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지금 중대장 앞에 불려와 주먹으로 배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개새끼가 진짜 돌았나? 내가 등대 그딴 거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단장님 방침 모르냐? 우리 흥룡 부대에 불만 분자는 필요 없다. 하지만 장갑차 결함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훈련하면 전우들이 다 죽습니다. 닥쳐. 전우? 네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여단장님께 찍히는 게 더 큰일이야. 넌 오늘부터 정비고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반성문 천장 쓰고 정신 개조될 때까지 폐타이어나 뒤집어. 박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등대는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다. 같은 시각 차수연의 집무실. 찾았습니다. 발신지는 6여단 상륙기동대대 정비고 소속 IP입니다. 삭제한 사람은 해당 부대 중대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민준 소령의 보고에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내 직감이 맞았군. 진재혁이 내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가면을 쓴 자에게는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었다. 김소령. 내일 새벽 해병대 전 부대에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한다. 불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다고. 검열 대상 부대는 당일 새벽에 발표한다. 고속정을 준비시켜. 알겠습니다. 혹시 목표 부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민준 소령의 물음에 차수연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냥을 시작해야지. 가장 교활하고 가장 거대한 용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해병대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해병대 전 부대는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하라. 사령관은 1시간 후 목표 부대에 대한 불시 검열을 개시할 것이다. 해병대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모든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부대가 목표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병사들을 다그쳤다. 진재혁 준장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흥룡 부대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 어스름이 짙게 깔린 해병대 군항. 차수현이 전투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채 날렵한 형상의 참수리급 고속정에 올랐다. 그녀는 헤드셋을 쓰고 정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목표는 백령도. 흑룡부대로 간다. 지금부터 용의 가면을 벗기러 가지. 고속정의 엔진이 거대한 포효와 함께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다. 그것은 고요한 흑룡의 왕국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한 마리 거대한 상어의 기습이었다. 진제역의 완벽한 왕국에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해의 검푸른 파도를 가르며 질주한 고속정이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을 때 진제역 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만찬을 즐기던 성주가 자신의 성벽에 적의 깃발이 꽂힌 것을 발견한 듯한 극도의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4. 사령관님께서 어인일로 이곳까지. 고속정에서 내린 완전무장 차림의 차수연을 맞이하며 진제역은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그는 1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대가 아니기를 기도했지만 이내 노련한 맹수의 가면을 다시 썼다. 불시 검열의 첫 번째 영광을 저희 흑룡 부대에게 주시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저희 흑룡 부대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차수연을 여단 지휘통제실로 안내했다.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단 전체의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모든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군사교본 그 자체였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단은 사령관님의 명령 하달 이후 30분 만에 전 병력의 98%가 완전 무장 상태로 진지 점령을 완료했으며 잔여 2% 병력은 진제역의 유창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데이터의 이면 그 행간에 숨겨진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진 준장. 브리핑을 듣던 차수연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는 정말 대단하군. 한치의 오차도 없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과찬이십니다.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한 피와 땀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제역은 태연하게 받아쳤다. 차수연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 피와 땀의 현장을 좀 봐야겠어. 지금부터 내가 직접 부대들을 둘러보겠다. 안내는 필요 없어. 내가 가는 곳이 곧 검열 장소다. 그녀는 지휘통제실 지도를 손가락으로 툭 찍었다. 우선 여기 11대대 기습중대로 가보지. 진제역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11대대 기습중대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전시용 부대였다. 온갖 최신 장비가 우선 보급되었고 해병들은 검열 대비 시범 훈련에 통달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차수연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물론입니다. 사령관님, 저희 흑룡부대 최강의 창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수연은 진제역의 안내를 받아 기습중대로 향했다. 중대의 모습은 진제역의 자신감만큼이나 완벽했다. 위장 크림을 바른 해병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가상 적진에 대한 침투 훈련을 시연해 보였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목표 지점 확보 완료. 우렁찬 함성과 기계처럼 딱딱 맞는 움직임. 누가 봐도 최정예 부대의 모습이었다. 진제역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차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시연을 마친 한 해병에게 다가갔다. 수고했다, 해병. 계급이 뭔가? 일병. 최강호입니다. 얼굴에 위장크림 직접 바른 건가? 아주 정교하군. 마치 전문가의 솜씨 같아. 아닙니다.
어제 저녁 중대장님께서 분장사 출신 선임을 동원하여 전 중대원의 위장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순간 진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차수연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비상 소집은 오늘 새벽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미리 위장까지 하고 잠을 잤다고. 용사 아주 정직하군. 잠은 편히 잤나 모르겠네. 일병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얘졌다. 차수연은 그의 K2 소총을 들어 총열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그녀의 손에는 기름때 하나 묻어나지 않았다. 진 준장. 자네 부대는 전투 준비가 아니라 영화 촬영 준비를 한 것 같군. 총에 기름때 하나 없어. 실전에서라면 총이 나가지도 않겠어. 게다가 불시 비상소집인데 어제부터 병사들을 동원해 위장까지 미리 시켜놓았다고. 이게 자네가 말하는 피와 땀의 결과인가? 그것은 훈련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진재혁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차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됐어. 다음 장소로 가지. 차수연은 지체 없이 다음 행선지를 지목했다. 이번에는 상륙기동대대였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KAAV 장갑차들은 흠집 하나 없이 도열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 무대와 같았다. 차수연은 깨달았다. 진재혁은 그녀가 어딜 가든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꾸며놓을 것이다. 이대로 끌려다녀서는 그의 가면을 벗길 수 없다.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김민준 소령이 차수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사령관님, 죽음의 상자 메시지를 보냈던 박지훈 하사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상륙기동대대 소속인데 지금은 부대가 아니라 여단 뒤편의 악마의 아가리라고 불리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동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악마의 아가리? 차수연의 뇌리에 번개가 쳤다. 보여주기 위한 부대가 있다면 감추고 싶은 진짜 부대의 모습도 어딘가에 존재할 터. 그곳이 바로 악마의 아가리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 준장. 차수연은 돌연 방향을 틀었다. 자네 부대의 훌륭한 모습은 잘 봤다. 이제 좀 다른 걸 보고 싶군. 여단 뒤편에 있는 악마의 아가리로 가자. 거기 경치가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악마의 아가리 말입니까? 진재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거기는 지금 환경 정화 작업 중이라 분진이 많고 위험합니다. 사령관님께서 가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나는 해병이다. 위험한 곳을 가는 게 내 일이지. 내 결정에 토 달지 마라. 차수연은 진재혁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악마의 아가리로 가. 그녀의 명령에 운전병은 즉시 핸들을 꺾었다. 진재혁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미친 듯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상륙기동대대장. 당장 악마의 아가리 작업 중지시켜. 전원 철수. 5분 내로.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차수연의 차량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악마의 아가리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뒤쫓아오는 진재혁의 차량에서 울리는 필사적인 무전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차수연의 눈앞에 안개와 악취가 뒤섞인 악마의 아가리의 황량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십 명의 해병들이 훈련이 아닌 작업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들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녹슨 폐장비를 나르거나 유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칠이 벗겨지고 부품이 뜯겨나간 KAAV 장갑차 여러 대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화려한 흑룡에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골마 터진 맨얼굴이었다. 차수연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산더미 같은 폐타이어를 혼자서 뒤집고 있는 한 젊은 부사관. 죽음의 상자라고 외쳤던 바로 그 박지훈 하사였다. 차수연이 그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 뒤늦게 도착한 진재혁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절규하듯 외쳤다. 사령관님, 멈추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수연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실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려지고 이제 곧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악마의 아가리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녹슨 쇠 냄새와 유독성 폐기물의 역한 냄새, 그리고 해병들의 깊은 절망이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폐타이어를 뒤집다 말고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 하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날카로운 폐자재 조각들을 밟으며 내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작업을 하던 모든 해병들과 간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신락 같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름이 뭔가? 차수연이 박지훈 하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하사. 박지훈입니다. 과도한 작업으로 탈진한 박 하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의 등대에 메시지를 보낸 게 자네인가? 박 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차수연은 모든 것을 읽었다. 일어서라. 차수연은 직접 그의 먼지투성이 어깨를 털어주고 김민준 소령에게 수통을 건네받아 그의 입에 물려주었다. 박 하사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며 콜록거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진재혁이 헐레벌떡 달려와 차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하사는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군기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절대 등대 때문이. 닥쳐라. 차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진재혁을 준장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한심한 범죄자를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진재혁. 내 놈의 더러운 연극은 끝났다. 차수연은 박지훈 하사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흉물처럼 방치된 KAAV 장갑차 앞으로 걸어갔다. 박지훈 하사. 자네가 발견했다는 결함이 뭔가? 나에게 직접 설명해봐라. 정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 하사는 자신을 벌주었던 중대장과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괜찮다. 여기선 이제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 사령관직을 걸고 약속하지. 말해라. 차수연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박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차의 하부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을 가리켰다. 추진 방향타를 제어하는 유압 액추에이터에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해상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 시 유압이 터져나가면서 방향타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장갑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내 보였다. 그가 몰래 수집한 균열이 생긴 유압 액추에이터의 파편이었다. 차수연은 직접 장갑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결함 부위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단순히 행정가나 지휘관이 아니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장비와 전술에 모두 능통한 진짜 해병이었다. 확실하군. 이건 설계 결함이 아니라 명백한 정비 불량이다. 제때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야. 그녀는 장갑차 밑에서 빠져나와 싸늘한 눈으로 진재혁을 쏘아보았다. 진재혁 준장. 너는 내 놈의 해병들을 고장난 장갑차에 태워 죽음의 바다로 내몰고 있었어. 진실을 말하려던 부사관은 입을 막고 문제아로 만들었지. 이게 내 놈이 자랑하던 해병원의 실체인가? 사령관님,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의 착오였을 뿐입니다. 진재혁은 마지막까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차수연은 그의 기만적인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악마의 아가리에 모인 모든 유교단 간부들을 향해 외쳤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묻겠다. 여단장 진재혁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진재혁의 완벽한 부대는 모든 문제를 억지로 덮고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함으로써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내 놈의 죄는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선다. 부하의 생명을 경시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의 전투력을 거짓으로 포장했어. 그것은 해병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내 놈은 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 차수연은 김민준 소령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사령부 헌병단과 감찰실을 이곳으로 소집해 유교단 전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여단장 진재혁은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한다. 진재혁과 상륙 기동대대장 그리고 박지훈 하사를 억압한 모든 관련자는 전원 헌병단으로 압송하여 수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진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권력에 취해 있던 나약한 민낯만이 드러났다. 그가 평생 신념처럼 쌓아올린 해병원이라는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차수연은 유교단 전 간부를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직위 해제된 진재혁을 그들 앞에 세웠다. 모두 눈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해병을 도구로 여기고 진실을 외면한 지휘관의 말로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슬픔 또한 깃들어 있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박지훈 하사를 연단 위로 불렀다. 이 하사가 바로 흥룡 부대의 희망이다. 모두가 침묵할 때, 모두가 불의에 눈 감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해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바로 책임감과 용기다. 이 하사야말로 진정한 해병이다. 그녀는 직접 박지훈 하사의 어깨에 사령관 표창 휘장을 달아주었다. 해병들의 대열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이 치던 박수는 이내 연병장 전체를 가득 메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해병들의 진심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강함은 반짝이는 무기나 완벽한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믿고 부하의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오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선택해라. 썩어 빠진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짜 해병으로 나아갈 것인가. 차수연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한 젊은 장교가 가장 먼저 팔각모를 고쳐 쓰고 우렁차게 외쳤다. 사령관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필승.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진짜 해병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 해병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번져나가 백령도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차수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보았다. 두려움과 불신이 거치고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과 결의의 불꽃을. 진실의 무게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악마의 아가리에 버려졌던 진실의 씨앗이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변화시킬 희망의 등대 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재혁 준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단순한 지휘관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낸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었다. 해병 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던 비이성적인 관행과 부조리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차수현 사령관이 밝힌 등대의 불빛은 이제 해병대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훈련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었다. 과거의 해병대 훈련이 악과 깡으로 대표되는 육체적 고통의 한계 극복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스마트하고 실전적인 방식으로 진화했다. 사령관의 등대 앱에는 더 이상 고충이나 불만만 올라오지 않았다. 그곳은 해병대 전 장병의 지혜가 모이는 거대한 전술 토론의 장이 되었다. 포항 1사단 수색대대 병장 김현수입니다. 현재 보급된 드론에 열 영상 장비를 장착하고 야간 침투 훈련 시 적외선 스트로브 발광 신호기를 활용하면 아군 5인 사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시간으로 침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운용 방안을 영상과 함께 건의합니다. 연평부대 포병 중위 이지훈입니다. K-69 자주포의 데이터를 아군 KAAV와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륙작전 시 해안에 도달하기 전부터 적의 해안포 진지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첨부합니다. 김포 2사단 통신 하사 박민규입니다. 적의 전파방해 재밍 상황을 가정하여 고전적인 수기 신호와 최첨단 위성 통신을 결합한 다중통신 체계를 제안합니다. 실제 전파방해 상황을 구현한 훈련 모델을 건의합니다. 차수연은 모든 건의에 직접 댓글을 달아 격려했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즉시 사령관 지시 3호 전술 개발 과제 5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부대와 교육훈련단이 협력하여 발전시키도록 했다. 해병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전우를 살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자신이 단순한 부속품이 아닌 해병대의 핵심 두뇌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뿌렸던 씨앗들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상륙 돌격장 갑차의 결함을 고발했던 박지훈 하사는 포상과 함께 중사로 조기 진급하여 해병대 전체의 장비 관리 및 예방 정비 교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악마의 아가리에서 폐타이어를 뒤집던 나약한 부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 해병대의 부사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패너 하나가 전우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장비와의 신뢰, 그것이 진짜 해병 정신입니다. 라고 외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이한솔 일병은 복귀 후 분대장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그는 더 이상 지옥 같던 부대 생활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후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든든한 선임이 되었다. 물론 해병대 전체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해병대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해군이었다. 해군과 해병대는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미묘한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특히 해군 수뇌부는 파격적인 개혁으로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차수연의 존재가 눈엣가시였다. 그들은 그녀의 방식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병대를 통제 불가능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비판의 선봉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자 해군의 실세인 해군 대장 강민호가 있었다. 강민호 대장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제독이었다. 그는 모든 작전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와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현장의 자율성과 병사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수연의 방식은
그에게 있어선 혼돈과 기강해이 그 자체였다. 차 사령관, 귀관의 등대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군의 공식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일개 병사들의 넋두리까지 사령관이 직접 챙기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겠소? 화상으로 진행된 합참회의에서 강민호는 노골적으로 차수연을 공격했다. 강제독. 보고 체계가 엉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면서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넋두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투 현장의 가장 생생한 정보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정보. 일개 병사가 보는 파편적인 정보가 어떻게 전체를 보는 지휘관의 통찰력을 넘어선단 말이오. 전쟁은 자율이 아니라 통제로 이기는 거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동님. 그리고 저는 제 해병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 그리고 판단력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강민호는 차수연의 위험한 실험을 어떻게든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개혁이 만들어낸 허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차수연에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던졌다. 평화롭던 어느 날 새벽. 서해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서해 북방한 개선의 LL 일대 다수의 미확인 선박 출현. 현재 고속으로 남하 중.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북방한 개선을 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차가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호의 통제와 차수연의 신뢰가 이제 피 튀기는 현실의 파도 위에서 정면으로 격돌할 시간이 온 것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들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서해 북방한 개선엔 LL을 넘어온 붉은 점들은 어둠을 방패 삼아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연평도와 대청도 사이의 아군 방어 취약지대를 파고들며 거대한 그물망처럼 해역을 포위해오고 있었다. 단순한 월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잘 짜인 군사 도발이었다.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즉시 고속정 편대 출동시켜 차단 기동 실시하라. 교전 규칙은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5단계를 철저히 준수할 것. 내 허가 없이는 절대 격파 사격은 불가하다. 작전본부장 강민호 대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서울의 지휘통제실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현장의 함장이나 정장에게는 한치의 재량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전쟁은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해병대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차수연 사령관은 중앙 스크린과 함께 자신의 앞에 놓인 사령관의 등대 비상 채널을 주시하고 있었다.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정제된 정보와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현장 정보가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참수리 357호정 부장 김영웅 대위 보고합니다. 적 선박 외형은 어선이나 흘수선이 비정상적으로 낮음. 내부의 중화기 및 병력 탑재 가능성 매우 높음. 또한 선두에 장착된 그물 투척기는 아군 함정 스크루를 노리기 위한 명백한 공격용 무기임. 연평부대 해안감시소 이진철 병장 현재 적 선박들의 기동 패턴 분석 결과 아군 함정을 특정 해역 갈매기 어장 포인트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명백함. 해당 해역은 과거 적의 해안포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킬존으로 설정되었던 곳임. 백령도 유교단 통신 하사 방민규적 선박들 간헐적으로 강력한 전파방해 시도 중.
아군 통신망 교란 목적. 등대 채널은 예비 위성 링크로 우회하여 통신 상태 양호함. 강민호의 지휘통제실이 장님의 눈으로 체스를 두고 있다면 차수연의 지휘통제실은 수천, 수만 개의 살아있는 눈으로 전장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강민호의 완벽한 통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357호정, 차단 기동 실시하라. 이함대 사령부. 적 선박이 우리 쪽으로 선수를 돌립니다. 충돌 위험. 긴급 회피 기동 허가 요청합니다. 357호정 정장. 허가할 수 없다. 지시받은 대로 차단 기동만 실시해. 이함대 사령부. 이대로 가면 부딪힙니다. 젠장. 결국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아군 고속정이 적 선박의 옆구리를 들이받쳤다. 심각한 손상은 아니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현장의 판단을 무시한 중앙에 경직된 통제가 빚어낸 참사였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강민호는 이마를 짚었다. 멍청한 놈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을. 그는 현장의 무능을 탓했지만 정작 시스템의 문제를 보지는 못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적 선박들은 아군 함정의 경고 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도발 수위를 높여갔다. 그들은 아군 함정을 에워싸고 그물 투척기를 발사하며 스크루를 노렸다. 일촉즉발의 위기. 이제 남은 것은 격파 사격, 즉 전면전뿐이었다. 강민호는 고뇌에 빠졌다. 여기서 격파 사격을 명령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서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차수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등대에 올라온 정보들을 종합하며 적의 의도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것은 전면전이 목적이 아니다.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내부의 혼란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아군 함정을 킬존으로 끌어들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정치적 승리를 거두려는 함정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의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운 내 해병들의 목숨만 잃게 될 터였다. 김소령. 네, 사령관님. 지금부터 합참과의 공식 통신 라인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네. 사령관님. 그건 명백한 항명.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대신 등대 채널을 통해 서해 5도 주둔 전 해병부대에 내 명령을 하달해. 차수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지금부터 해병대는 사냥개 작전을 개시한다. 목표는 적의 경멸이 아니다. 적의 완전한 고립과 무력화다. 사냥개 작전. 그것은 차수현과 젊은 장교, 부사관들이 등대 채널을 통해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다듬어온 기존의 교범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작전이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해병대다운 방식의 작전. 전 부대의 전파. 등대의 빛을 따라 사냥을 시작한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수연은 합참과의 통신 라인을 상징하는 모니터를 스스로 꺼버렸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합참의 지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서해의 붉은 파도 위로 이제 막 해병대의 외로운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수연의 명령이 하달되자 서해 5도의 해병 부대들은 마치 하나의 신경망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합참의 지시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각 부대들이 사냥개라는 큰 목표 아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움직임이었다. 사냥개 작전의 핵심은 정면 대결의 회피와 적의 고립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 연평부대와 백령도 유교단의 K-6 자주포 포문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지만 포탄이 향한 곳은 적 선박들이 아니었다. 적 선박들이 아군 함정을 유인하려던 킬존, 즉 갈매기 어장 주변 해역이었다. 수십 발의 포탄이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며 그곳에 떨어지자 적들은 혼비백산했다. 자신들의 함정이 완벽하게 노출되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더 이상 아군 함정을 유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움직임 대청도와 소청도에 숨어있던 상륙 기동대대의 KAAV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상륙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상에서 거대한 벽을 만들어 흩어진 적 선박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고장난 장갑차가 아니라 박지훈 중사와 같은 유능한 정비 부사관들이 완벽하게 정비한 최강의 바다의 전차들이었다. 세 번째 움직임 김포 2사단에서 출동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고무보트 IBS들이 안개처럼 소리 없이 적 선박들의 배후로 침투했다. 그들은 적의 지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강력한 섬광탄과 음향탄을 터뜨려 지휘체계를 마비시켜버렸다. 정면에서는 해군 함정들이 압박하고 후방의 퇴로는 KAAV에 막히고 측면에서는 자주포의 포격이 쏟아지고 지휘체계는 특수부대에 의해 마비된 상황. 적 선박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결국 그들은 굴욕적으로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무질서하게 겁에 질린 채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단 한 척의 함선 손상도 없이 완벽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합참 지휘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차수현과의 통신이 끊기고 현장의 해병 부대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자 강민호 대장은 경악했다. 저것들 미쳤어. 항명이다. 당장 차수현을 직위 해제하고 체포해. 그가 소리치는 순간 전장의 상황이 담긴 정찰 위성 영상이 메인 스크린에 들어왔다. 적 선박들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가 굴욕적으로 퇴각하는 장면, 그리고 단 하나의 피해도 없이 유유히 전열을 정비하는 아군 함정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다. 지휘통제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깨달았다. 만약 자신의 방식대로 경직된 대응을 계속했다면 아군 함정들은 적의 킬존으로 끌려 들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차수연의 항명이 오히려 해군 함정과 해병들의 목숨을 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즉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며칠 후 강민호 대장은 국방부 장관실에 불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강제독.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정도가 아니지. 당신의 오만과 경직된 사고방식이 우리 장병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소. 반면에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차수연 사령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부하들을 지켜냈고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지. 누가 진짜 지휘관인지 이제 알겠소?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교범은 차수연의 신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같은 시각 차수연은 연평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녀는 승전 파티를 여는 대신 사냥개 작전에 참여했던 젊은 장교, 부사관,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 둘러앉아 있었다. 이번 작전의 수훈갑은 내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다. 그녀는 등대에 처음으로 적의 의도를 알렸던 이진철 병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침투했던 특수수색 대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눈과 귀,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발톱이다. 여러분이 있기에 해병대는 무적이다. 고맙다 나의 해병들.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젊은 해병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짜 해병 정신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우를, 부대를, 그리고 나라를. 차수연은 연평도의 평화전망대에 올라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북방한계선을 바라보았다. 거친 파도만이 며칠 전의 경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진짜 해병은 파도 속에서 증명되는 법이다. 그녀의 해병대는 마침내 진짜 강철로 거듭난 것이다. 그때 그녀의 위성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차 사령관 수고 많았소. 조금 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소. 차수연 사령관의 해병들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냈다. 그 위대한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소. 차수연은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향한 경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준 자랑스러운 그녀의 해병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경례였다. 서해의 경랑이 잠잠해지고 백령도와 연평도의 피어린 긴장을 몰고 왔던 포연의 기억이 옅어질 무렵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구호보다 뜨거운 새로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 사령관은 최전선의 해병을 믿고 해병은 자신의 지휘관과 전우,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기 시작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포항의 훈련장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해병대 1사단의 상륙 기동훈련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중대 3시 방향적 해안포 진지 의심. 드론 정찰팀 즉시 투입 바람. 알겠다. 정찰 영상 등대 채널에 실시간 공유하겠다. 포병대대는 타격 준비. 과거라면 상급 부대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상황. 하지만 지금은 중대장과 대대장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까라면 까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라고 물었다. 분대장님, KAAV B구역 엔진에서 미세한 소음이 감지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제 경험상 유압 계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좋아. 즉시 정비팀에 데이터 전송하고 원격 진단 요청해. 무리하게 기동하지 말고 C팀이 너희 경로를 커버할 거다. 한 젊은 정비병의 목소리에 분대장은 즉각 반응했다. 문제 제기는 더 이상 기강 회의가 아니었다.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임감으로 존중받았다. 차수연이 심었던 씨앗은 이제 해병대 전체를 건강하고 강인한 거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구해냈던 씨앗들은 이제 누구보다 늠름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박지훈 중사는 포항의 해병대 군수단에서 전설로 통했다. 그는 박지훈식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병대 전체의 장비 가동률을 20% 이상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악마의 아가리에서 눈물 찢던 젊은 하사가 아니었다. 그는 신임 정비 부사관들에게 자신의 낡은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수첩에는 과거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패너는 단순히 쇠를 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우의 목숨을 구하고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정직한 칼입니다. 장비를 믿지 못하는 해병은 전우도 믿지 못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한솔 일병은 어느덧 상병이 되어 분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 분대장으로 유명했던 과거의 선임들과 달랐다. 그는 훈련이 끝나면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그날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했다.
부모님과 통화하지 못해 우울해하는 신병이 있으면 자신의 휴대폰을 선뜻 내어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는 강압이 아닌 공감으로, 공포가 아닌 신뢰로 분대를 이끌었다. 그의 분대는 늘 최고의 전투력과 사기를 자랑했다. 왜냐하면 그의 분대원들은 싸우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전우와 믿어주는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을. NLL 사태 이후 차수연 사령관의 위상은 해병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등대 개혁 모델은 각 군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되었고, 외신들은 얼음마녀, 강철 같은 신뢰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에서 그녀를 불렀다. 푸른 기와 지붕 아래 대통령 집무실에서 차수연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차 사령관 잘 오셨소. 대통령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NLL 사태 때 차 사령관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대해 온 국민이 감사하고 있소. 당신은 단순히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소.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래서 차 사령관에게 더 큰 짐을 지워야 할 것 같소. 정부는 국방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위원회, 국가안보혁신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소. 육해 공군과 해병대는 물론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하여 국방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야말로 제2의 창군과도 같은 프로젝트요. 대통령의 시선이 차수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차수연 사령관이 맡아주시오. 당신이 해병대에서 피워낸 혁신의 불씨를 이제 대한민국 국군 전체로 옮겨 붙여주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자 국민의 염원이요. 순간 집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국가안보혁신위원장. 그것은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다. 그것은 그녀의 군사적 경력의 정점을 찍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평생을 바친 해병대를 떠나야 함을 의미했다. 자신의 피와 땀, 눈물이 깃든 붉은 명찰과 팔강모를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백령도의 거친 파도 소리, 포항 훈련장의 흙먼지 냄새, 그리고 악 하고 외치던 젊은 해병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의 위원회에 해병대 출신 하사, 병장, 그리고 일선 소대장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진짜 혁신은 별이 빛나는 회의실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전투화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대통령과 장관, 합참의장은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현장의 병사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차수연의 해병대 사령관 이임식 및 전역식은 그녀의 뜻에 따라 포항의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화려한 의장대나 정치인들의 축사는 없었다. 오직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 그녀가 사랑했던 해병들만이 가득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차수연은 준비된 연설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마지막 진심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해병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많은 것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십시오. 제가 해병대를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대한 해병 정신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위를 덮고 있던 낡고 부식된 철판을 조금 걷어내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해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리더에게 의지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지휘관이자 서로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희망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마웠다, 나의 해병들. 여러분과 함께해서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 필승.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해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우렁찬 함성을 터뜨렸다. 그것은 정해진 구호나 경례가 아니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해병. 필승. 뜨거운 함성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팔각모를 벗어 하늘 위로 던졌다. 수만 개의 팔각모가 파란 하늘을 가득 메우는 장관 속에서 얼음 마녀라 불렸던 차수연의 눈가에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는 민간인이 된 차수연은 낡은 전투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항의 어느 한적한 해변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젊은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고무보트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그리고 그 파도를 이겨내는 젊은 해병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훈련을 마친 한 젊은 해병이 그녀의 곁을 지나가다 멈칫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차수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해병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다시 힘차게 구보를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포항의 수평선 위로 붉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차수연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이제 떠나지만 자신이 밝힌 등대의 불빛은 저 노을처럼 내일 아침이면 더욱 찬란한 태양이 되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 그녀의 해병들은 더욱 강하고 더욱 자랑스럽게 이 바다와 나라를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이제 수만 개의 살아있는 등대가 되어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을 터였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해병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등대의 불빛은 영원하리라.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